안녕하십니까. 전북권 뉴스입니다. 제14호 태풍 링링이 휩쓸고 지나간 게 2주 전인데 또다시 태풍이 불어닥치면서 농민들의 걱정이 태산입니다. 각종 농산물이 수확기를 앞두고 있어 가을 농사를 좌우할 변수가 되지 않을까 우려가 됩니다. 조수영 기자입니다. 전주시 근교. 2주 전 불어닥친 강풍에 벼이삭의 상처가 깊습니다. 곰팡이가 새까맣게 피어난 곳도 적지 않습니다. 누워버린 벼는 아직 일으켜 세우지도 못했습니다. 이번에 링링 때문에 바람 맞아가지고 상처를 입은 거거든요. 근데 처음에는 표시가 안 났어요.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얘네들이 계속 그 상처 부위가 커지고 넓어져가지고. 그런데 또다시 태풍이 북상하면서 농민들의 가슴이 타들어갑니다. 가을 내내 내린 비로 논바닥이 아직 축축한 상황. 물골을 열고 배수로를 점검하느라 마음이 분주합니다. 수확철에 쓰러진 논들이 비를 많이 맞으면은 또 발화가 되고 또 벼알이 썩게 되고 그래서 2차 피해가 더. 밭작물을 키우는 농민들도 사정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속은 엉망. 지난번 태풍에 꼬투리가 제대로 여물지 못해 작은 바람에도 떨어져 나가지 않을까 걱정이 태산입니다. 크기나 씨알도 좀 많이 작고요. 그다음에 병충해도 좀 있을 거고, 그다음에 곰팡이병이나 이런 게 좀 많아질 겁니다. 찢겨진 비닐하우스는 지난번 태풍에 침수된 오이들이 그대로입니다. 이처럼 적지 않은 작물들이 수확기를 앞두고 있는데 태풍이 많은 비를 몰고 오면서 가을 농사를 망치지 않을까 우려가 높습니다. 태풍 이 피해를 입고 나서 바로 저희가 비닐 자체를 구비해 놓은 게 없기 때문에 바로 신청을 해도 지금 피해 농가가 너무 많기 때문에. 도내에는 오늘 태풍 예비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40mm 안팎의 적지 않은 비가 내렸습니다. 내일은 17호 태풍의 영향에 들면서 시간당 30mm의 강한 비가 내려 많은 곳은 120mm의 강수량을 기록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오를 전후해서 내일 오후까지 한 20일 시점까지가 가장 강한 시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예상되는 부분은 초속 15에서 30m 정도를. 태풍의 상흔이 아직 가시기도 전에 또다시 찾아온 불청객. 직접 영향권에 들지 않아 바람이 거세지 않더라도 적지 않은 비로 가을 농사의 고비가 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조수영입니다. 태풍 북상으로 인한 시설물 피해에 주의가 요구됩니다. 농촌진흥청은 주의보를 발령하고 비닐하우스는 바람이 들어오지 않도록 밀폐해야 하지만 내부 온도가 올라가지 않도록 환기에 유의하고 환풍구를 가동시켜 피복 비닐이 골조에 밀착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강풍의 골조 파손이 확실할 경우 신속하게 바람이 부는 반대 방향의 비닐을 찢고 농기계가 완전히 물에 잠겼을 때에는 절대 시동을 걸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낡고 비위생적이었던 전주 동물원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최근 낙탁과 동물을 위해 초식 동물의 숲이 조성됐는데요. 동물을 그저 전시 대상이 아닌 공존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다양한 작업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한범수 기자입니다. 남아메리카 고산지대가 고향인 낙탁과 동물 관아코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상 행동을 반복해 관람객과 사육사를 놀라게 했지만 지금은 안정을 되찾았습니다. 비좁은 콘크리트 우리에서 벗어나 새로 조성된 생태 서식지로 이사온 뒤 나타난 변화입니다. 좌우로 고개를 흔든다든지 아니면 이제 똑같은 행동을 계속 반복하고 잠만 자고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아무래도 자유롭게 돌아다니는 모습을 볼 수 있고. 바로 옆에 있는 곰 사육장 역시 과거와는 확연하게 달라졌습니다. 곰 한 마리당 7.5평에 불과했던 서식 면적을 9배로 크게 늘렸고 자연 그대로의 모습을 살려 주변을 세단장했습니다.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리던 동물들이 활기를 되찾은 건 물론 기존 시설에서 유난히 심했던 악취도 잡았습니다. 동물들에 따른 생태 특성에 맞춰서 동물사를 현재 만들어가고 있고요. 시베리아 호랑이 사는 시베리아 호랑이 느낌이 나도록, 그다음에 사자는 아프리카 초원의 느낌이 나도록. 전주시가 사업비 160억 원 수준의 생태동물원 조성을 시작한 건 지난 2015년. 물새에 이어 호랑이와 사자, 늑대, 곰, 그리고 낙탁과 동물까지 해마다 한 곳씩 열악한 사육장을 바꿔왔습니다. 전주시는 민선 7기 임기가 끝나기 전인 오는 2022년까지 생태동물원 사업을 모두 마무리한다는 계획입니다. 전주동물원이 개장한 지 40여 년.
동물을 전시하는 차원을 넘어 인간과 함께 공존하는 공간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한범수입니다. 한밤중 아파트 화재로 주민 60여 명이 구조되거나 대피하는 소동이 빚어졌습니다. 오늘 새벽 0시쯤 군산시 인피면의 한 아파트에서 불이 나 74살 백모 할머니가 발등에 2도 화상을 입고 건물 72제곱미터와 가재도구가 불타 2천만 원의 재산 피해를 낸 뒤 30분 만에 꺼졌습니다. 소방당국은 거실 주변에서 불길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익산 지역 산업단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차단숲을 조성하는 사업이 추진됩니다. 익산시는 10억 원의 예산으로 제3산업단지 내에 차단숲 조성을 위해 지난달 실시 설계 용역에 들어간 가운데 미세먼지 저감에 효과가 있는 나무 심기를 12월까지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국립산림과학원에 따르면 나무 47그루는 경유차 한 대가 연간 배출하는 미세먼지를 저감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전북경찰청 국정감사 일정이 다음 달 11일로 확정됐습니다. 올해 전북경찰청은 큰 사건 사고는 없었지만 경찰이 음주운전을 하고 시민을 폭행하는 등 잦은 비위 사건이 발생해 질책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조용식 청장의 친형 자택에서 사라진 현금 1억 5천만 원의 행방과 돈의 출처에 대한 질의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고령화로 요양병원 진료비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국회 김광수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요양병원 건강보험 총 진료비는 5조 5천억 원으로 10년 사이 4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이는 건강보험 진료비가 평균 10년 새 2배 증가한 데 비해 매우 가파른 증가세로 인구구조 변화에 대비한 건강보험 재정 대책이 요구됩니다. 2019 대한민국 온천 대축제가 다음 달 2일부터 닷새간 고창 석전 온천 일원에서 개최됩니다. 전북권 뉴스였습니다.